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출근길 차량이 조금 더 많아졌죠. 지역 대부분의 초, 중, 고등학교가 입학식을 열고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한 유통업체가 최근 3주간의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요. 실내화의 판매가 지난해보다 80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로 완화됐고 학교 급식실 칸막이 설치와 운영도 학교장이 결정하게 됐죠. 이 3년간의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오면서 학생들이 잃은 것이 많다며 걱정했는데요. 이제 학교가 학습뿐 아니라 관계 맺고 소통하는 사회화의 공간으로 온전히 돌아가길 바랍니다.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부근 141km 지점 1차로 쪽에 사고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20분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1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동명휴게소에서 다부터널까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3km 정도 차간 간격 좁히면서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죽전내거리 방향으로 죽전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 승용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전 구간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팔달교 위쪽으로도 차간 간격 좁혀서 이동하고 있고요. 동북로 쪽으로는 복현오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청수로는 황금고가교 내거리에서 황금내거리 쪽으로도 정체를 보이고 월배로 쪽으로 진천내거리에서 유천내거리 방향으로도 가다서다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하루 종일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이 9도로 예상되고 대기도 많이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영양평지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30%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죠.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소식 들어보죠. 네,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과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반대 단체들이 반대하는 기자회견 열고 이 주민설명회 저지 방침을 세우면서 이 충돌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네. 이 초안에 따르면 기준치를 벗어난 평가 항목은 없고 이 공사 시에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자파에 대해서는 인체 보호 기준 만족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 공람을 거쳐서 이 주민 설명회까지 열고 하면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이 완료가 되고 이때부터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가 되면 이 사드 정식 배치가 되거든요. 오늘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뭐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표출되는지 다음 주에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안 작성이 완료가 된다면 더 이상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떤 식으로 또 의견이 오갈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시민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마일리지 환급 등을 통하면 연간 최대 35만 원 정도를 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승용차 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이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 최초 가입할 때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80%까지 적립이 되고 또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혜택도 제공을 합니다. 네. 혜택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가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구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대구 아이디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입할 수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하루를 쉬는 날로 지정한 다음에 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행복페이 원패스로 전환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페이는 앞으로 7월부터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게 대구로페이로 적립할 수가 있고요. 네. 1회 최대 700만 원을 적립해주는 알뜰 교통카드는 이 뚜벅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선불카드와 후불카드 중에 원하는 교통카드를 알뜰 교통카드로 이 발급받아서 어플을 등록한 이후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용요금을 최대 또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이용자의 월 적립 최대 한도가 60회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루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대구 아이디 앱을 통해서 가입하시고 마일리지도 적립하시고 이 탄소 절감하는 효과도 한꺼번에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정부가 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고 좀 나라를 깨끗하게 운영해보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 경북도 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요. 이 조합장 선거가 워낙에 그 돈을 주고받는 네,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신고 포상제도 역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고자는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이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이 범죄 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범죄의 중요성이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1,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시에는 경북 지역에서 총 36명에게 1억 7,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었고 당시에는 최고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에 그 전체 포상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 원이라는 포상금이 한 사람에게 간 거죠. 네, 선관위에서 재차 밝히기는 한 사람은 아니고 복수의 사람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한 사건에 어쨌든 최고 포상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신고자 신원보호를 위해서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선거 일정이 남은 만큼 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톡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톡으로 가보죠. 새학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늘봄학교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대와 우려 또 반발까지 조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경북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데요. 늘봄 학교 사업 정책의 방향 그리고 운영 방안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늘봄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도입 배경부터 살펴보죠. 네, 이 명칭이 늘봄 학교인 이유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다라고 하는 것과 이 돌봄의 이 봄을 또 합친 겁니다. 늘 돌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실과 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경북, 인천, 대전, 경기, 전남 이렇게
이 5곳의 광역지자체 초등학교 200여 곳에서 시범 사업이 먼저 시작됩니다. 경북은 18개 지역에서 또 소규모 학교 21곳을 포함한 총 41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요. 네. 이 당초 40개 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한 곳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전일제 학교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나온 공약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된 공약이었고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초등 돌봄에 대한 절벽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인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오후까지 보낼 곳이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방과 후나 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일찍 학교가 끝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뭐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돌봄 되죠.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이걸 좀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저녁 8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고 저녁 간식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고민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이 정부와 교육청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2년 후에는 이 늘봄 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에 경북교육청이 시범 운영에 나선 이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 늘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늘봄 교실을 맡는 선생님일 텐데요. 네. 이건 따로 계신 건가요? 네, 경북교육청은 돌봄 전담교사와 관련해서는 각급 학교가 기간제 교사 채용과 행정 지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기간제 교사가 며칠 출근을 못한다거나 부재시에 대비해서도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고 늘봄 교실 보직을 맡은 교사의 수업 시수를 다른 교사들이 떠안는 문제도 좀 예방한다는 대책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늘봄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학교들은 교사 채용과 학부모 신청 등 이 진행 사항은 조금씩 달라서 당장 이 다음 주부터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직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늘봄학교 종일 돌봄 이 8시까지라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네.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 교사들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등 이 교사단체들은 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교육과 돌봄의 이 차이를 하나로 좀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반발을 했고 네. 이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돌봄 교실의 경우에는 이 돌봄 전담사들이 운영을 했다면 이 늘봄 교실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 역시 교사에게 좀 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교사들을 위한 이 당근책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간 학교에서 진행했던 방과 후 학교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시도교육청이 방과 후 늘봄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지원하겠다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방과 후 학교 업무 역시 나이스로 일원화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교사들이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요. 경북 교사노조 방신의 수석 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경북 지역의 늘봄학교 준비 상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마 언론이나 정부에서 홍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3월부터 학교에 가면 늘봄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가 잘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속상하게도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데 왜냐하면 경북교육청이 이 시범 운영 학교 선정된 결과 자체를 지난 2월 22일에 돼서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학하기 딱 일주일 전에 이 시범 운영 학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당연히 일주일만 가지고는 준비를 제대로 갖출 수가 없었고 네. 경북교육청 담당자도
당장 3월에 안 되면 4월부터 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거 봤을 때 네. 사실 준비가 덜 됐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시작한다는 걸 교육청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저희가 이제 기존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을 살펴보면 이 매뉴얼이 수백 쪽에 달하거든요. 네. 그런데 경북교육청의 늘봄학교 계획서가 달랑 9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쪽의 계획서만 가지고는 어떻게 어떤 인력을 채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면서 운영해야 할지 학교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대부분 선정된 학교의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서 시작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속담에 언발에 오줌는다는 그런 식으로 시작만 어거지로 하고 있는 실정인 게 저희가 애초에 이제 신청할 때 교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이제 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한 학교보다 네. 교육청이 각 학교에 전화를 돌리고 그 전화를 받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 또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그런 학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41개 학교가 이제 늘봄학교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신청 과정에서도 좀 뭐 순탄치 않았다 이런 얘기죠. 네. 뭐 방금 저희가 기자님 통해서 뭐 당근책도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뭐 기간제 교사가 투입되면 교사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시적 기간제 교사 배치라는 말을 보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니라 2025년에 전면 시행됐을 때는 네. 그 수많은 학교에 전부 이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교육청도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네. 한시적 기간제 교사 배치 이렇게 이 말만 들으면 기간제 교사를 구해서 학교에 넣어준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기간제 교사가 들어올 자리 PO만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기간제 교사를 구해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것부터 이미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네. 경북은 이제 농산호촌이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기간제 교사를 못 구해서 막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 채용이 가장 좀 급선무고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평상시에 일반 기간제 교사도 못 구하니까 늘봄 업무라는 이런 새롭고 어려운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구했을 때 구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중이고 네,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도 물론 문제지만 교사들 입장에서는 보육과 교육을 좀 너무 같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이제 경북이 제일 파행 사례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게 네. 시범 지역 5개 중에 경북이 유일하게 그 늘봄학교 부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없던 보직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름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늘봄학교 부장이 된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다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다가 아예 이제 꼭 집어서 늘봄학교 부장은 수업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줄여주고 네. 아침에 출근하지 말고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있어서 저녁 돌봄도 지원하라고 이제 공문에 적혀 있으니까 저희가 네. 보기엔 교사한테 수업하지 말고 대신 보육인 늘봄을 해라 이렇게 교육청이 권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들이 하루실 빠른 내로 조속히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교사노조 방신혜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교육청에서는 지금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어번기에 저녁 돌봄을 또 집중 제공하겠다 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3월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초 2주간은 초등학교 1학년 새싹 돌봄을 운영해서 학부모와 늘봄학교 이용자들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준비 정도의 차이가 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특히나 아까 전화 연결해서도 네. 느꼈던 것처럼 농어촌 지역은 특히나 좀 그렇습니다. 교사 채용도 힘들다고 하니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일단 이 늘봄 교육의 취지는 사교육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네. 사교육 부담은 확실히 좀 줄어들긴 하겠죠. 네, 당장의 이 보육 시간 연장 때문에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게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크기에 따라서 격차가 심할 텐데 그러면 학교 안에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역시 이 작은 학교와 큰 학교 간의 격차가 좀 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은 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 있게 되거든요. 그쵸. 이거 아무리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고민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홍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 늘봉교실 홍보가 결국은 회사가 직원들을 더 늦게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보내고 있어요. 결국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특히 현 정부에서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더 많은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는 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까지 수반이 되네요. 오늘의 이슈톡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 실시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먹는 샘물의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달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서하나 리포터가 다녀왔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시민분들 먹는 물 걱정 많으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보다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경우가 많죠.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먹는 샘물의 수질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수성구에 사는 권병재입니다. 아, 네, 그 생수를 사시는데 혹시 기준이 있나요? 가성비 위주로 삽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 수질 확인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그냥 그 메이커를 믿고 그냥 사 먹는 거죠. 네, 중리동에 사는 회원이 엄마입니다. 네, 물 주로 사 드시나요? 네. 생수를 사시는데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예전부터 먹던 거를 그냥 계속 사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사 먹기만 했지 수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23살 임동균이라고 합니다. 그냥 조금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사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비싸지 않은 정도의 물? 네. 옛날에 뉴스에서 뭐 수질이 안 좋다 이런 거 관련된 거를 본 적 있긴 한데 뭐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생수 싼 거만 사 먹어서 네 그렇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브랜드 믿고 산다, 뭐 가격이 싼 걸 사 먹는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 아무래도 수질 확인이라든가 비교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3월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매년 2회 꾸준히 진행되는 이 수질 검사 결과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질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수 수질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과장 박민숙입니다. 네, 먼저 먹는 샘물 수질 검사 주기는 먹는 샘물 법정 항목인 50개 항목은 분기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추가로 감시 항목 3항목은 2분기와 4분기 연 2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역 범위는 대구시 관내 백화점, 대형 유통업소, 편의점 등 먹는 샘물 판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료 수거는 분기별 30종 정도이며 무작위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에서는 먹는 샘물 수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즉시 대구시 수질 개선과에 통보하며 시에서는 제품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우선 통보하여서 판매 보류 조치 후 관할 시도에서 제조업체에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먹는 샘물 부적합 사항 확인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 공개의 먹는 물 영업자 위반 현황에서 제조업체 및 부적합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해 안심하고 먹는 샘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샘물을 그리고 보관 방법이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에 생수를 어떻게 보관할지 전문가 의견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정과 환경연구사 백윤경입니다. 네, 먹는 샘물 검사 항목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총 50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살모넬라 등 미생물 관련 6항목, 그다음 우라늄 등 건강상 유해 영양 무기물질 13항목, 그다음 벤젠 등 건강상 유해 영양 유기물질 17항목, 그다음 경도 등 심미적 영양물질 14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2분기, 4분기에는 감시 항목인 몰리브덴, 안티몬, 포름알데히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먹는 샘물을 마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기온이 높아질수록 살모넬라, 쉬겔라균이 존재할 경우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개봉 후에는 미생물의 증식 및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먹는 샘물 음용 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먹는 샘물은 개봉 후에 보관 시에는 뚜껑을 꼭 닫아서 냉장 보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대구에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먹는 샘물은 보관 상태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하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대구 경북도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들도 있더라고요. 대구 낮 최고 기온도 9도로 평소보다 좀 낮은 느낌이죠.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월 2일 아침의 광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